안녕하세요. 글로벌TV 김이사입니다. 오늘은 결혼의 진정성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업체 결혼을 진행하고 있는 구독자님들이 몇 분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업체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맞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첫 번째 케이스가 베트남 남부로 진행을 하셨대요. 근데 호치민에서 맞선 보고 맞선 과정에 업체랑 다툼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진행을 안 하고 한 며칠 있다가 어떻게 그 신부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그분이랑 결혼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 저한테 국제결혼 서류 문의하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업체에 대한 원망을 토로를 하더라고. 제가 봤을 땐 자신의 결혼에 대해서 정당성을 입히기 위해서 업체 험을 보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랬어요. 일단 업체를 통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뭐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 잔금을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결혼을 진행을 하려면 업체 탓을 하지 마시고, 왜냐면 맞선 보는 중에 그냥 업체랑 틀어져서 어떻게 신부가 연락 온 거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계약의 연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손을 대기가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선 제가 손을 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업체랑 잘 상의해 보셔라, 그러고 말았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업체는 어떤 국제결혼 중개를 하고 소개를 하는 거 맞아요. 근데 그 업체가 해주는 서비스 중에 사실은 어떤 신부를 소개하는 것도 있지만 국제결혼이 완성되도록 어떤 조언을 해주고 결혼을 끌고 가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혼자 진행하셔도 어차피 그 돈 들어가는데 업체와 잘 얘기하셔서 합의를 보시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어차피 세상에 비밀은 없기 때문에 그 신부랑 결혼 진행하면 업체 관계자들도 그걸 알게 된다, 뭐 이런 얘기 하고 말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신랑이 하는 얘기는 업체가 사진과 다른 여자를 소개했대. 그래서 아니 베트남에서 베트남 여자들이 포토샵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고, 또 실제 진행하다 보면 업체가 미끼 여성이라고 해야 하나? 이런 것도 트릭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이 안 된 거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괜찮은 신부 만났었는데 그 계약을 했으면 어떤 약혼을 진행한다든지 결혼을 진행을 하려면 중도금을 내고 잔금을 내고 이런 순서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그 순간 망설여져서 또 업체에 대한 신뢰 문제로 두 사람이 결혼을 진행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큰 틀에서 보면 신부를 만나는 게 국제결혼 업체를 통하는 경우에는 그냥 그게 기회비용이라 생각하고 소개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당사자들이 잘 해결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얘기, 얼마 전에 건터에서 결혼을 진행하셨대요. 그런 구독자님이 연락이 오셨는데, 나이가 40대 후반이야. 18살하고 결혼했어. 근데 선택하고 결혼하고 신부 한국어 교육까지 이번에 마쳤어. 근데 이 결혼이 맞나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상적으로 국제결혼 진행하시는 분들이 업체를 통해서 진행을 하면 약혼 전후, 그리고 전통결혼 전후, 그리고 초청 전후 본인 스스로 자신의 결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 그건 일반적인 현상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 가지실 필요 없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업체도 제가 볼 때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어요. 약혼하고 신부 한국어 공부 끝나고 전통결혼을 하기로 했대. 그러면 이번에 신랑이 세 번째 방문이래. 근데 처갓집에서 전통결혼 비용을 한 2억 한 3천만 동 정도 요구하더래요. 그럼 한 1,000만 원 좀 넘는 돈인데, 분명 업체랑 얘기할 때는 1억 동이면 된다 그랬다는데 2억 3천만 동을 얘기하니까 당황스럽고 돈 때문에 결혼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신부한테 별 문제가 없어. 그리고 업체에서 얘기하는 건 통상적으로 전통결혼 지참금에 대해서 얘기는 그 정도 선인데, 업체에서도 그 얘기를 했대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신부 측에서 요구하는 비용이 있으면 들어줘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를 안 했던 것도 아니래요. 근데 이제 와서 결혼의 진정성이 의심이 된다, 전통결혼 비용 때문에. 제가 봤을 땐 한국 사람이 좀 못난 것 같아. 왜냐면 그 집에서 얘기한 게 웨딩 촬영 비용 한 900만 동, 그리고 지참금
배당금 한 5천만 동, 그리고 어떻게 폐물을 준비하다 보니까 한 1억 몇천만 동 들어간다 하더래요. 여기에서 또 그 집에서 한 말이 폐물은 결혼식 하고 돌려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그게 믿음이 안 간다는 거지. 아니, 자기가 결혼을 선택하고 거의 한 6개월을 진행을 했는데 그 신부에 대한 믿음이 없는 부분은 그게 업체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 국제결혼하는 당사자가 국제결혼에 대해서 불신이 있으면 결혼을 안 하셨어야 되는데 그 선입견이 너무 강하더라고. 그래서 이건 제가 봤을 때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신부가 마음에 들면 그냥 지불하고 진행하십시오. 폐물은 돌려준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냥 그러고 말았거든요. 그랬더니 뭐 파혼하고 재진행을 한다는 둥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아니, 그러면 그 전에 맞선 보고 그 다음에 한국어 공부한 비용은 누가 보전해 줍니까? 그리고 업체 관계자들도 이런 부분을 이해를 못할 것이다,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또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어. 자신이 오해한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아니, 그 업체 관계자도 저랑 동일한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상식선에서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굳이 저한테 물어보는 그 구독자도 참 답답하기 마찬가지지만, 이게 국제결혼이 좀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땐 좀 개선이 돼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본인이 선택한 여자에 대해서 뭐 반 정도는 본인도 책임이 있잖아요. 근데 자신의 결혼에 대해서 자신 스스로 부정하는 그런 느낌이 좀 보기 안 좋다 그랬더니 자기가 돈 때문에 살짝 흔들린 것 같다고, 신부랑 원만하게 대화했고 결혼하기로 했다고, 축하드린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업체가 신뢰가 안 가니까 비자는 김 이사님한테 맡겨도 되냐 그러길래, 아니, 신부 집에서 전통결혼 비용 2억 동 좀 넘게 얘기하는 것과 업체 신뢰와 무슨 관계냐, 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마지막에 여기서 조금만 더 얘기하셨으면 선 넘었고 저한테도 아마 욕 들으셨을 거라고 그랬더니 웃고 말더라고. 아니, 이게 이분이 처음에 맞선 보러 갈 때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김 이사님 회사에서 진행하고 싶다 그러길래, 내 포지션이 무슨 국제결혼 중개를 하는 포지션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 연역이 좀 있고 좀 평판이 괜찮은데 찾아가 봐라, 뭐 그렇게 얘기하고 진행 사항을 쑥 얘기를 해주길래 결혼 잘하고 있네 그러고 말았거든. 이게 저를 통해 진행하지 않더라도 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뭐 저랑 라포가 있으니까 그러겠지.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고, 세 번째 사례는 저도 좀 황당한 사례인데, 소개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업체 관계자겠죠. 근데 그분이 진행을 하다가 그냥 손을 놨대요. 그래서 돈을 줬냐, 그건 아니래요. 그러면 그분도 제가 봤을 때 답이 안 나오니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업체가 계약을 포기한 거예요. 여튼 그분도 업체랑 좀 틀어져서 자기가 스스로 사장님이 돼서 결혼을 진행을 했어. 그러니까 맞선까진 봤단 얘기겠지? 근데 그 여자분이랑 좀 잘못됐어. 그래서 업체에게 책임을 묻고 싶대. 아니, 계약을 안 했는데 무슨 업체에게 책임을 묻냐. 그리고 본인 스스로 비용 아끼려고 나홀로 국제결혼 진행하신 거 아니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 리스크도 감수를 하셔야지.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분 얘기는 신부랑 한국 혼인신고까지 됐어요. 근데 신부가 한국에 안 가겠대.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신부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자기는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이 눈에 밟힌다. 그래서 좀 생각을 더 해보고 결혼을 진행을 하자. 그런 얘기를 했대요. 처음부터. 근데 이 여자가 마음에 드는 거야. 근데 업체에서 진행하지 마세요. 딸도 하나 있는데 한국 사람 생각해서 직언을 해준 거지. 근데 우리 구독자님은 이 신부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딸이 하나 있음에도 진행한다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자꾸 우기면 안 하겠다. 그래서 업체랑 틀어지고 그 마담이랑 진행을 한 거지.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업체가 돈 버는 일인데 좀 결과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해줬어. 그러면 그래도 그 업체가 잘못된 걸까요? 이분 논리는 일단 소개했으니까 업체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논리인데 계약서도 안 쓰고 돈도 안 받았어. 상황이 좀 애매한데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냐, 제가 이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거 업체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본인 스스로 진행해서 이렇게 된 걸 누굴 탓하냐.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도 이런 케이스 간혹 보는데 참 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답답하다. 제 생각에는 신부님하고 잘 상의해서 신부님이 한국에 올 수 있도록 잘 설득해봐라. 뭐 신부가 돈을 요구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딸 때문에 한국 가는 것을 망설이는 거는 결론은 두 사람이 어떤 신뢰관계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 그냥 처음부터 하는 얘기 들어보면 어질어질한데 그래도 그동안 저하고 라포가 있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데, 우리 구독자님이 전반적으로 배려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얘기하고 말았는데 한 2달 정도 있다가 저한테 비자를 해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뭐 비자 해드리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래도 신부랑 잘 이야기가 마무리됐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구독자님이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얘기하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분명 결혼 생활 하더라도 이 부분이 문제를 만들 것입니다. 신부 입장에서 좀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아요. 왜냐, 신랑이 같은 한국 사람이 생각하기에도 조금 이거 뭐 갑질하는 것도 아니고 베트남 사람 좀 아래로 보는 것도 아니고 참 행동 이상하게 하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업체랑 계약한 것도 아니고 업체가 포기했는데 업체 결혼하고 피해봤다. 물론 본인이 감정적인 부분에서 좀 기분이 나쁠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봐도 좀 무리한 진행을 하지 않았나 싶긴 한데, 저도 비자 해드리긴 어렵지 않은데 초청하는데 별 하자는 없는데 초청하면 물르기가 어렵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라. 그러고 그냥 반려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한 달째 연락 안 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미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신부랑 좀 더 라포를 쌓아보시고 대화를 많이 해보시고 그때 결혼 비자를 한다고 하면 제가 해드리겠다고. 그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인 거예요. 아무튼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소개를 업체가 하든 지인이 해주든 알아서 만나든 중요한 거는 결혼의 과정에 충실해서 자신의 결혼에 대해서 진정성을 입혀가는 건 결국 당사자들이란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남을 탓한다 한들 책임을 묻는다 한들 뭐가 변하겠냐 이거라는 거지. 직접적인 이익이나 피해는 본인이 이익을 볼 수도 있고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선택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신부 마음을 얻고, 또 국제결혼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면 아예 시도조차 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현명한 거예요. 국제결혼이 분명 어떤 외로움에 대한 대안이나 결혼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그 결혼의 진정성이나 내 행복은 내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국제결혼을 생각하신다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을 마치고 그 다음에 국제결혼을 선택해야 하는 게 이 국제결혼의 생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 대충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신부 선택하세요. 그래야 두루두루 편합니다. 오늘 이 정도 얘기하고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